서북청년단의 역사. 2025년 1월 9일 국회 소통관에서 김민찬 의원은 2030 남성 주축 조직인 방공청년단 기자회견을 주선하여 많은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는 영화 1987에 등장하는 강동원을 추격하던 청자켓, 청바지에 흰색 안전모를 쓴 백골당과 이어진 강경대 사망의 악몽, 그리고 1947년 제주 4.3 사건에서 서북청년단에 의해 자행된 국가폭력의 트라우마를 소환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서북청년단은 오랜 기간 백색 테러단 또는 역겨운 단체 등으로 기억되어 왔습니다. 해방 이후 이승만 정권에서 악명을 떨치다 버려졌으나 박정희 정권의 등장과 함께 화려하게 부활하여 오늘날까지 중요한 정치 세력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한국 사회에서 오랜 기간 제주 4.3에 대하여 언급하는 것은 두려움과 공포의 대상으로 금기시되었는데 1978년 현기영의 소설 순이 삼촌이 출판되면서 파문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소설로 작가는 중앙정보부에 끌려가 고문을 당했지만 이를 계기로 대중의 관심이 생겨나기 시작하였고, 이어 1998년 학계 최초로 제주 4.3에 관한 박명림의 논문이 발표되었고, 이어 1999년, 2007년, 2010년으로 논문이 이어졌습니다. 서북청년단은 1946년 10월 1일 발생한 대구 폭동에 대한 대응으로 구구 청년 조직이 필요하여 11월 30일 공식 발족되었다가 1948년 12월 19일 대한청년단과의 통합으로 해체된 대표적인 우익 청년단체입니다. 해방 이후 북한에서 공산당이 박해를 피해 월남한 청년들로 구성되었고, 남한에서의 과격한 테러 활동으로 문제가 되어 초기에는 미 군정에 의하여 해산될 위기에 처했으나 미군정 경무부장 조병옥과 경찰청장 장택상의 비호로 유지될 수 있었습니다. 조병옥은 그들에게 다소의 불법이 있다고 해도 현재 국립경찰만으로는 치안을 유지할 도리가 없으므로 절대로 해산해서는 안 된다고 두둔하였습니다. 이후 미 군정도 경찰력을 강화하는 방법으로 청년단체로 구성된 의용경찰대를 사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라고 지지하였습니다. 1947년 8월 25일 하지 미 군정장관은 그동안 약하게 보였던 공손의 시대는 끝났다 라면서 좌파에 대한 강력한 탄압으로 방향을 수정하였으며, 이는 제주 4.3 발발 이후 서북청년단의 급파로 나타났습니다. 4.3 사건으로 제주도는 당시 주민 30만여 명 중에서 10%에 해당하는 3만여 명이 사망하고 160개 마을 가운데 100여 개 마을이 초토화되었고 가옥 4만여 동이 소실되었습니다. 4.3 사건 당시 구연대장으로 목숨을 걸고 남로당 제주도 총책과 협상한 김익렬은 자신의 회고록에서 김달삼의 말을 기록하였습니다. 일제의 민족 반역자인 경찰과 고관들은 이제 해방된 조국의 제주도에서 몇 배 되는 고통을 가하고 있으며, 특히 경찰은 도민의 재산을 약탈하고 살인, 강간, 고문치사 등을 일삼고 있다고 폭동 전에 있었던 사건들을 일일이 열거했습니다. 이어서 최근에는 서북청년단 수백 명이 제주도에 와서 경찰과 합세하여 도민의 재산 약탈을 자행하고 있다고 성토하였습니다. 김달삼은 제주도에서 민족 반역자와 서북청년단을 축출하고 제주도민으로 구성된 관리와 경찰관으로 행정을 하면 순종하겠다고 주장했다는 것입니다. 당시 동북아의 국제정세는 1946년 9월에 발발한 중국의 국공내전으로 초기에는 장개석이 모택동보다 우세하였으나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1948년 가을 이후에는 모택동에게 유리하게 전개된 것입니다. 북한의 김일성은 모택동이 인민해방군을 전폭적으로 지원하였고, 모택동군은 불리한 경우 북조선으로 퇴각하기도 하였습니다. 11월이 되자 만주를 모택동이 차지하였고 점차 장개석군은 양자강 이남으로 철수하였습니다. 제주도는 동북아에서 중요한 보급로에 위치하고 있으며 일제강점기에 일본군이 최후의 결전을 준비하던 요충지였고, 해방 이후 미군이 직접 제주도에 입도하여 진두지휘할 정도로 중요한 군사기지였습니다. 미국의 입장에서 제주도는 결코 좌익 진영에 빼앗겨서는 안 되는 핵심 지역이었습니다. 만주와 북한을 좌익이 점령한 상황에서 만약 제주도마저 빼앗긴다면 남한은 포위된 상태가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제주도에서의 진압작전은 더욱 극단적이었던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서북청년단은 1946년 12월
미 군정에 등록할 당시에는 회원이 6,000명에 이르렀으나 1947년에는 2,000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이는 그동안 서북 청년단이 악명의 영향도 있었으나 다른 이유로는 많은 청년 회원들이 태릉의 조선경비사관학교나 일반 학교에 입학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서북 청년단의 주역이며 대한민국 건국회 회장을 지낸 손진은 당시 서북 청년단 3,000명이 군에 입대했다고 증언하였습니다. 1947년에 입교한 조선경비사관학교 5기는 다음 해인 1948년 380명이 소위로 임관하였는데 대부분 서북 출신이었습니다. 이들은 이후 1961년 5.16 군사정병 당시에는 대부분 사단장 혹은 참모장 직위에서 주력부대를 지휘하는 위치였고 대다수가 군 요직을 차지하였습니다. 이들과 박정희 사이에는 특별한 관계였는데 이는 만주와 일본 육사 출신의 박정희가 해방 이후 조선경비사관학교 2기생으로 졸업 후 대위로 진급 교관이 되어 5기생 교육을 직접 담당했기 때문입니다. 이후 6기와 7기생 모집은 기존 군 경력자들로 충원되었지만 1948년에 입교한 8기생도 70% 이상이 서북 출신이었고 이들도 박정희 5.16에 적극 가담하였습니다. 특히 8기생들은 주로 정보국에 배치되었고 군사정변 47일 후 박정희가 참모총장 장도영과 5기생 장교 44명을 체포하자 권력의 핵심이 되었습니다. 이후 중앙정보부가 창설되자 8기생들이 초대 중앙정보부장, 차장, 국장, 지부장 등을 독점하였습니다. 해방정국에서 악명을 떨치다 이승만에 의하여 해체되었던 서북 청년의 출신들은 박정희 정권 이후 군 요직에서 한국 사회를 주도하였습니다. 박정희 정권의 브레인 중에는 서북 청년의 출신들이 많았는데 이는 미군정 당시 국립대학 설립안 반대운동의 주축인 좌익 소탕을 위하여 미군정 문교부장이 서북 청년회의 보증을 거쳐 서울대학교를 비롯한 고등교육기관에 입학시켜 주었고 이들은 영락교회를 통하여 기독교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었으므로 미국 유학기회를 얻어내면서 이후 귀국하여 사회 지도층으로 진출할 수 있었습니다. 서북 청년회의 대표를 지낸 선우 기성은 박정희가 정권을 잡자 청우회를 조직하여 박정희 정권의 반공정책을 후원하며 반공청년 기념비 설립 등의 사업을 추진하면서 회원들을 결집시켰습니다. 김병희 목사가 저술한 한경직 목사에서는 영락교회 청년회가 서북 청년회에서 얼마나 주도적으로 활약했는지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한 목사는 그때 공산당이 많아서 지방도 혼란하지 않았까시오. 그때 서북 청년회라고 우리 영락교회 청년들이 중심되어 조직을 했시오. 그 청년들이 제주도 반란 사건을 평정하기도 하고 그랬시오. 그러니까니 우리 영락교회 청년들이 미움도 많이 사게 됐지요.